얘기했던 대로 수능 기출문제 학교에서 프린트 나온 거 충암고등학교 그 쌤이 주신 거 도형의 이동부터 4점짜리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선별을 해서 풀려고 했는데 그냥 4점짜리를 전부 다 풀어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몇 번부터 먼저 볼 거냐면 5번 5번부터 먼저 볼게요. 5번 문제는 다 읽어봤을 거고, 그죠? 좌표들도 얼마인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지? 그냥 문제를 보니까 내접한다고 했어. 내접한대. 요 원이 이 직각 삼각형을 평행 이동시켜서 적당히 평행 이동시켜서 왔는데 요게 여기에 내접한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직각 삼각형들이 요렇게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내접 원의 반지름은 변하지가 않죠. 반지름이 변하지 않아요. 반지름이 변하지 않고,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원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작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있겠죠. 이해되죠? 최대한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중심은 원래 여기 있던 중심이 여기로 이동이 된 거니까 평행 이동의 영향을 받을 거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요 삼각형의 정보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방향이 다 정해졌으니까 그럼 얼마나 평행 이동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잘 보세요. 4,0이었던 점이 9,2로 갔으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4,0이었던 점이 9,2로 이동하셨으니까 X방향으로 5만큼, Y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중심만 구하고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겠네요. 끝났어요. 그죠? 그럼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돼요. 반지름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 삼각형을 한번 떼내보자. 요 삼각형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였고 여기가 직각이었어. 그럼 우리가 하나 기억해줘야 될 건 뭐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내접원은 항상 정사각형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접원을 그리시고 중심을 여기 찍고 여기 수직, 여기도 수직을 하게 되면 여기마저도 수직이기 때문에 모든 값이 다 수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r과 같고 여기도 r과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잖아요. 일단 3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 5가 튀어나올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같죠? 여기는 4-r, 여기도 4-r로 찾아내셨고, 여기가 r이었으니까 여기가 3-r이 될 거고 여기는 3-r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2r이 5가 나오니까 r은 1이 될 거고, r이 1이 나옴과 동시에 반지름이 r이니까 중심은 r,r이잖아 이 그림에서. 그래서 중심이 1,1로 찾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중심을 평행 이동시킵시다. 얼마만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러면 중심은 6, 얼마야? 6,3이 되겠죠? 요게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를 풀어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이렇게 5번은 마무리 지을 거고, 쌤이 5번 풀면서 시간이 좀 넘어갔어. 그 이유는 뭐냐면 6번은 따로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6번 문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 y는 x로 대칭 이동을 시키고 x축으로 시키고 y축으로 시켜요. 그 다음은 또 y는 x로 대칭 이동을 시키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A와 B의 자리가 바꾸는 게 Y는 X 대칭이에요. 그 후에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보자고. 봐봐. 여기가 A, B였던 게 B, A가 될 거고, X축 대칭을 하면 Y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여기가 B,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가 Y축 대칭을 또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죠? X 부호가 반대로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요. 그죠? 얘를 다시 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거든. 그런데 얘가 다시 등장하려면 요거를 한 번씩 더 거쳐야 얘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주기가 6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주기가 6이라고 하셨으니까 x 50, y 50을 주기 6에 맞게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괜찮나요? 6번은 좀 짧게 해설을 했어요.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을 보면 뭐 상황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 요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 근데 이 공통 부분의 넓이를 보면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이니 얘를 S라고 하면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점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합동일 거고,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는 것은 2 곱하기 S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S만 결국 찾아주면 돼요. 쌤은 항상 이런 직선 문제들을 풀 때는 관계들을 철저히 따지거든. 관계들을. 그럼 볼게. 지금 문제를 보면 어디였지? D 이렇게 여기가 D라고 출제자가 하셨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가 B죠. B. 그래서 출제자가 지금 주신 게 뭐냐면 B가 1,2네요. B가 1,2. 얘가 1,2입니다. 그럼 D는 2,1이거든. 그지? 따라오고 있지?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요 일직선은 1,2랑 원점을 지나니까 기울기가 얼마겠어? 얘는 기울기가 2겠죠? Y는 2x가 될 거야. 그러면 둘이 역함수 관계잖아. 직선에서 기울기가 Y는 AX와 A분의 1X는 항상 인버스 관계입니다. 항상 역함수 관계예요. 기울기가 역수라는 것은. 그러면 얘는 당연히 파란색으로 그리자. 얘는 Y는 2x. 미안해. 여기 2분의 1x네. 2분의 1x, 여기가 2x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직선들의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계속 기울기를 찾아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S 하나만 결국 구해주면 되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관계가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얘랑 얘의 그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여기가 2,0이었는데 이걸 Y는 X 대칭시킨 게 여기였으니까 얘가 0,2가 나와요. 0,2. 어머, 그럼 얘를 통해서 기울기, 요 선분의 기울기를 찾아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이 감소할 때 1 증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잠깐만, 여기 2x 맞구나. 미안해. 2x랑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수직이 숨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되게 간단해져 얘들아. 이 밑변에다가 이 높이만 곱하면 끝이 나겠죠? 쌤 말 이해되니? 이 높이랑 이 밑변, 뭐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 구하시면 끝이 나. 그러니까 결국 구하는 게 요 친구거든. 요 친구예요. 그럼 여기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 직선, 얘를 통과하는 이 직선 L과 얘를 통과하는 직선은 Y는 X니까 둘이 연립을 하시면 좌표가 나오겠죠. 그걸 이 직선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y는 2x였으니까 이걸 통해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교점부터 찾아보자 얘들아. 우리가 기울기가 어디 갔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알아냈으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을 하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예요. 이 직선이 나와요. 얘랑 y는 x를 연립하시면 되니까. 그럼 선생님이 얘를 했다는 건 교점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겠죠. 교점을 구하고 있어 쌤이. 지금 교점을 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x를 직접 풀어보니까요. 암산을 하시면 얼마나 나오냐면 쌤이 여기 적어왔거든. 3분의 4가 나와요. 그러면 요 점이 3분의 4, 3분의 4였다는 거겠죠. 그럼 3분의 4, 3분의 4였으니까 y는 2x와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때리면 2x-y는 0이니까 루트 5분의 3분의 8 빼기 3분의 4 해서 3분의 4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높이는 알아냈고 이 밑변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밑변 찾을 때도 계산을 조금 줄여보자 얘들아. 우리가 이미 여기의 길이를 2로 알고 있어요. 2로 알고 있고 얘가 수직이야. 그럼 잘 봐봐. 이 각이나 똑같거든요. 이게 y는 x 대칭이라서. 그런데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어. 쌤이 기울기가 항상 나오면 뭐에 집중해달라고 했냐면 비율에 집중해달라고 했어. 그럼 잘 봐봐. 밑변분의 높이가 2대 1대 루트 5인 거예요. 지금 비율이 2대 1대 루트 5. 어머 2대 1대 루트 5야. 그럼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2일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길이는 루트 5분의 4가 되시겠죠. 괜찮니? 그럼 여기가 루트 5분의 4야. 쌤말 이해되죠? 그러면 구한 거를 이제 구해봅시다. 2 곱하기 s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5분의 4 곱하기 루트 5분의 3분의 4를 구하시면 얘가 5로 나오고 2랑 2는 사라지니까요. 5분의 3분의 16이 되고 결과적으로 15분의 16이 되죠. 그래서 60s를 곱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괜찮나요? 쓰면 쓸수록 계속 밀려. 글씨가 너무 큰가 봐. 그치? 09번 봅시다. 09번. 선생님이 좀 몇 개 그려왔거든. 봐봐.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출제자가 얼마라고 했냐면 9라고 했대. 그 위에 점 p가 있는데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르는데 그 p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겠다는 거겠죠. 평행 이동을 시킨 거니까. 그지? 평행 이동시킨다는 건 요걸 대신 넣어준다는 의미잖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로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 근데 원은 이미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니까 대칭 이동을 시켜봤자 식의 변함은 없어요. 그럼 식을 이렇게 적으시고 문제에서 보니까 A, B에 대하여 삼각형 A, B, Q래. 그럼 이제 Q는 여기 위에 점이거든. 원 위에 점. 우리가 도형을 대칭 이동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얘가 Q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A, B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 근데 A, B, Q의 넓이가 최대이려면 거리가 최대가 돼야 되거든. 밑변이 정해져 있고 멀어질수록 높이가 커지니까 높이가 언제 커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쌤이 항상 뭐라고 했어? 항상 뭐라고 했니? 원과 직선이 나오면 경계가 반드시 어디라고? 접할 때가 항상 기준이 될 거고 얘가 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건 계산을 줄이는 것까지 있으니까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보니까 2분의 2루트 3 해서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건 우리한테 탄젠트 60도라는 걸 주고 계신 거거든. 이거 특수각이야. 쌤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 기울기가 루트 3, 루트 3분의 1 이런 친구들은 특수각을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출제자가 기울기를 예로 하신 이유는 특수각을 써달라고 말을 하고 계신 거니까 특수각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기울기가 루트 3인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어. 그런데 하필 얘가 0,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었죠. 그럼 이때 접선과 중심을 이으면 수직이 될 거예요. 수직. 그럼 잘 봐봐. 파란색으로 좀 그려볼게. 요렇게 X축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몇 도? 60도가 아니죠. 얘가 60도죠. 이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얘가 60도야. 그럼 얘가 얼마야? 30도가 되겠죠. 근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1대 2대 가 아니지. 여기가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죠. 얘는 1대 2대 루트 3. 근데 반지름이 얼마였어? 문제에서 3이었잖아. 1대 2대 루트 3. 1대 루트 3. 여기 얼마? 루트 3. 정말 이해되니?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Q의 Y좌표예요. Y좌표. 그럼 잘 봐봐. 1대 2대 루트 3이요. 1대 2대 루트 3.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Q의 Y좌표를 우리가 결국 구해내는 거니까 Q의 Y좌표는 2분의 3이 될 거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P를 구해야 되죠. 맞죠? 그럼 얘를 Y축으로 대칭 이동시켜봤자 Y의 좌표는 변하지 않을 거고, 얘를 다시 마이너스 1 평행 이동시켜서 얘가 된 거니까 평행 이동시키기 전에는 2분의 1이었겠죠. 그래서 답은 아니구나. 미안해요. 마이너스 1 평행 이동시켜서 2분의 3이 된 거니까 2분의 5가 돼야지. 그래 1 빠져서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9번은 여기까지. 그럼 10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0번은 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아. 그럼 10번을 풀 때도 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도형을 그릴 때. 축에 집착을 하면 이 도형의 이동과 원의 방정식 파트 문제가 어려워져요. 축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그럼 문제를 읽어보면 중심이 4,2에 4,2. 그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그럼 잘 봐.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자리가 바뀌어요. 2,4가 되는데 걔를 y축으로 a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중심이 2,4 플러스 a가 될 거야. 맞죠?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그러면 식 하나만 뽑아내면 문제가 끝나는 거거든. 보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만난대. A, B.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루트 3이래. 2루트 3. 그럼 뭐 할 게 뻔하지 않겠어? 반지름 이어주고 이렇게 그으면 수직 2등분 하겠죠. 쌤말 이해되니? 그런데 둘이 반지름이 어떨까? 대칭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만 시켰으니까 반지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쌤이 이 그림을 좀 떼내볼게. 여기를 O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 근데 반지름이 2였으니까 이 길이가 1이 돼요. 근데 이게 수직거리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 좀 적자. O 프라임의 길이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대체 그럼 다 나온 거 아닌가? 4,2부터 2,4 플러스 a의 길이가 2라는 거니까 글씨가 왜 이래요? 헷갈리게 왜 이렇게 적었어?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때려볼까요? 4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이 4가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겠죠. 끝.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까지 풀고 칠판 한번 지우고 이어서 13, 14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 자, 12번 봅시다. 얘도 선생님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직선이 나왔을 때, 점이 나왔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들이 하면 문제가 편한 그런 문제거든. 한번 볼게. 선생님이 지금 아침 9시부터 수업을 하고 지금 찍고 있어. 그래서 혀가 좀 꼬이는 것 같아. 피곤해가지고 밥을 못 먹었거든. 얼른 지금 찍고 밥을 먹으러 갈 생각이에요. 관심이 없겠지만.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1, 4분면 위의 점 A가 있대. 그럼 얘를 A, B라고 그냥 잡자고.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대.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여길 B, A라고 하고 A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괜찮니? 여기 A 프라임이 있었어. A 프라임이 아니고 얘를 B라고 하셨네, 출제자. B라고 하셨어.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P, X축 위의 점 P 어딘가 떠있나봐. 이 P에 대해서 구하는 게 뭐냐면 AP 더하기 PB. 최소값이 나와있네요. 최소값이 10 루트 2다 이랬어. 10 루트 2. 그러면 우리가 선분 길이합의 최소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다들 알고 있죠? 1 직선이 되면 이게 가장 최단 거리로서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일직선이 되게 해야 돼. AP랑 BP를 더했을 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 BP가 대칭 이동을 어디에다가? X축에다가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P가 있으면 P는 자유롭잖아. 우리 마음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니까 이게 일직선이 되면 최소값이잖아.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Y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B, 마이너스 A가 돼요. 선말 듣고 있니? 듣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일직선이 됐을 때 10 루트 2야.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 루트 2가 됐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구하는 걸 보니까 OA의 길이를 구해달래. OA. 여기가 5인데 OA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출제자가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이게 있잖아. 관계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계를. 선생님 무슨 관계야? 봐봐. OA라고 한 순간 얘의 기울기는 A분의 B인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지? 그럼 얘 봐봐. B, 마이너스 A거든. 그러면 내가 요렇게 그어버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크게 적을게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A분의 B?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뭐였다는 거야? 수직일 거고, 그치? 수직이야. 그리고 잘 봐봐. 5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루트 B제곱 더하기 A제곱. 얘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둘이 길이가 같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지. 근데 요 정도 추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루트 2가 보였어서 루트 2가 나온다는 건 뭔가 특수가 45도가 나와서 탄생될 거 아닌가요? 라고 미리 짐작하고 갔어도 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니?
그러면 얘랑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가 10 루트 2였으니까 1대 1대 루트 2라서 답은 10이 되겠지. 답은 10.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과 직선은 진짜 거들 뿐이야. 교점을 찾거나 아니면 수직 관계를 찾거나 할 때 대수적인 풀이가 쓰이는 거지. 대부분 짧게 가고 효율적으로 가려면 기하적인 풀이들을 써줘야 되거든. 12번 같은 경우에 수직, 그러니까 관계를 잘 따져야 돼. 관계. 근데 관계를 잘 따진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나올 때마다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관계를 나올 때마다 이거 체크하는데 얼마 안 걸려, 그지? 나올 때마다 관계를 좀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번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면 축에 집착하지 않고 그림을 딱 그려내고 반지름이랑 다 연결해주면 답이 깔끔하게 나온다. 근데 9번은 조금 중요한 문제였죠. 원과 직선이 등장하면 접할 때가 경계 혹은 정답이 될 것이니 그걸 토대로 해주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였어? 7번과 9번에서 중요한 거 기울기는 비율을 얘기하고 있을 거니까 표의 y좌표를 구할 때도 비율에 조금 신경을 써주죠. 얘도 뭐 마찬가지. 계산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얘는 셈이적인 거고 계산이 이거 한 줄밖에 없죠. 이거 한 줄을 비율로 간 거니까. 그치? 난 6번은 그냥 시키는 하면 답이 나올 거고 5번은 우리 직각 삼각형의 내점원을 구하는 이 방식을 기억이 안 났다면 좀 기억을 해주자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칠판 한번 지우고 14번, 13번, 14번 찍고 마무리합시다. 자, 나머지 두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13번. 뭐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아. 4점 치고도 너무나도 쉬운 문제다. 우리 다 잘 푸셨을 것 같고 AP와 PQ의 선물의 길이 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뭘 물어보는 거겠어? 1. 직선이 되게 해달라는 거니까 잘 보면 Q는 원 위를 움직이고요. P는 축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를 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실 거고 그럼 A'은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대칭 이동 시키면 1,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Q, P, A'이 일직선상에 있게 P를 그냥 내가 알아서 만들면 되는 거고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끄어주면 여기가 P, 여기가 Q로 재탄생을 하겠죠. 그럼 구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다. 그치? 중심이 마이너스 3,8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4, 8 아닌가? 그러면 1대 2대 루트 5가 될 거니까 얘는 길이가 4 루트 5가 될 거고 반지름이 루트 5였죠? 그럼 4 루트 5에서 루트 5를 빼면 4 루트 5가 K가 될 거니까 K제곱은 45로 답을 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끝. 자, 14번만 풀고 우리 마무리 지어보자. 14번을 보면 일단 길이들이 나와 있고 D, E, F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직선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일직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의 좌표값이 필요하거든. 그럼 좌표값을 그러니까 좌표가 지금 도입이 필요한 거야. 그럼 좌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수직들이 필요해요. 수직.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좌표는 x, y 좌표인데 x, y 축은 수직이야. 얘를 우리가 그래서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직을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럼 수직을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직을 그어버리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야.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도형 자체가. 그러면 좀 상황이 바로 식으로 쓸게. 뭐냐면 봐봐. 쌤이 얘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얘가 4 마이너스 A겠죠. 그런데 둘이 뭘 공유하고 있니? 높이를 공유하고 있죠. 그럼 계산해보자. 18 빼기 A 제곱 이 요거 루트를 제곱한 거예요. 이것이
10 빼기 4 마이너스 a제곱과 같다니까 계산을 좀 해봅시다. 10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니까 여기를 계속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 빼기 얼마야? 빼기 6이 되죠. 괜찮니? 그러면 어떻게 돼? a제곱 날라가고 8a는 24라서 a는 3이 나오게 되겠죠. a는 3이었어. 그럼 다 구했네. 여기가 3, 여기가 1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3, 1, 루트 10, 1대 루트 10, 여기는 3이죠. 3대 3, 1대 1대 루트 2를 하셔도 관계가 없고요. 그럼 여기는 45도였어. 45도. 그럼 45도가 나오는 순간 기울기도 알아낼 수가 있죠. 얘가 기울기가 1이겠죠.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항상 예민하게 특수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DEF 요 길이들의 합을 구해야 돼요. 합을 구해.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 대칭 이동.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선택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 봐봐. 제 말 잘 들어봐. D를 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얘를 0,0으로써 우리가 좌표 도입을 하면 D를 그냥 미지수로 쓰면 되거든. 미지수로 쓰면 돼. 미지수로. 그런데 말이야. 얘를 A,A로 잡으면 귀찮은 상황이 뭐가 생기냐면 얘를 여기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 그지? 그럼 얘를 여기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얘를 여기로 대칭 이동 시키는 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는 게 조금 귀찮아 보여.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냥 여기를 점을 잡으면 얘를 대칭 이동 시키는 건 너무나 쉬워요. 왜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니까 자리만 바꾸면 되잖아. 너무 쉽거든. 그래서 그러면 f를 미지수로 잡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f를 미지수로 잡으면 돼. 그러면 얘 직선을 찾아야 되죠. 그럼 c가 4,0이었고 1대 3이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x에 x 마이너스 4를 통과하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12라는 직선 위의 점이고 대신에 잘 봐. x가 어디서부터? 3부터 4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를 잡을 때 f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a, 마이너스 3a 더하기 12로 그냥 잡으시면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니? a, 마이너스 3a 더하기 10이라고 f를 잡았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될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중에 f'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칭 이동시키면 x, y 자리만 바꿔. 자리만 10이야. 10. 자리만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f를 여기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괜찮니? 이 길이랑 같을 거고 이게 쭉 일직선이 되면 답이 나올 거니까 여기가 아마 F'이 될 거고 여기를 우리가 F의 2'이라고 합시다. 그럼 F의 2'은 X축 대칭 이동이니까 뭐가 바뀌어? Y의 부호만 바뀌죠. 그러면 간단해졌어. F'으로부터 F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쓴 게 P분의 Q 루트 5예요. P분의 Q 루트 5라고 했으니까 계산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점과 점 사이 쓰자. 점과 점 사이. 쌤, 여기서 여기 뺄게. 그러면 루트에 길게 적어볼게요. 루트에 A에서 3A 더하기 12 이게 빠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이 왜 이러지? 계산 맞네? 하자. 자, 4A 마이너스 12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도 여기서 여기 빼면 어떻게 돼? 2a 마이너스 1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를 전개하시고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쓰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크잖아. 쌤은 이런 생각을 했어. 아 이거 치환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뭘 치환할 거냐면 2a-6을 쌤이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얘가 2t가 되거든. 그래서 계산이 되게 편해져. 그러면 루트 안의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2t의 제곱 더하기 얘가 들어갈 거니까 t 마이너스 6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괜찮니? 근데 치환하는 순간 항상 새로운 범위가 등장하는지 확인하셔야 돼. 한번 보자. a가 3에서 4까지였거든? x가 3에서 4까지만 정의가 됐으니까. 그럼 t라는 놈은 3을 넣으면 0,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제한범위, 새로운 제한범위가 탄생되겠죠. 그럼 요 안에서 최소값을 찾으면 돼요. 정리해 봅시다. 4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이니까 5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6이에요. 그럼 추계 방정식 써보면 얼마죠? 10분의 12 5분의 6이 쌤 뭐 계산 잘못했나? 잠깐만. 어디가 지금 계산이 살짝 잘못됐는데? 계산이 살짝 꼬였네? 계산이 이게 왜 이럴까?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t의 범위를 쌤이 잘못 구했죠? 3 넣으면 0이고 4 넣으면 2죠. 미안해. 0부터 2까지의 제한 범위를 가질 거고, 그럼 얘가 t가 언제 최소야? 10분의 얼마죠? 12, 즉 5분의 6일 때가 최소인데 이 범위 안에 5분의 6이 쏙 들어가죠. 그럼 t가 이거일 때 최소값이라는 거니까 계산합시다. 자, 25분의 36 곱하기 5 36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180 빼기 5분의 얼마야? 5분의 70이야. 빼기 5분의 72. 그러면 여기다 다시 5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200이 아니고 360 맞죠? 맞지? 맞다고 해줘. 360 더하기 36이죠. 더하기 3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만 계산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80. 그럼 5로 약분이 되네. 5분의 얘 5로 약분하면 얼마죠? 36 마이너스 5분의 36 더하기 5분의 5 곱하면 얼마야? 180. 그럼 답이 위로 살짝 올라가자. 5분의 144.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니? 12에 5분의 루트 5가 답으로서 나오겠죠. 저희 글씨를 크게 적어서 계산 과정이 많아 보이는데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름 계산이 그래도 조금 있고 치환을 안 하면 조금 더 있고 어쨌든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4번을 토대로 우리가 충암 도형 이동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